자, 세 분 오셨습니다. 유삼영 위원장, 이지은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뉴스공장 오랜만에 모십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이 왜 왔는지 모른 채 와 있는 표정인데. 저 검찰 전문 기자인데 경찰은 잘 모르는. 경찰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게요. 예. 네. 자, 우선 저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떠냐, 윤석열 석방 관련해서. 그랬더니 검찰 내부에서 이해가 안 간다고 다 하들 한다. 근데 경찰은 또 경찰대로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체포를 담당했었잖아요, 경찰이. 그렇죠. 그 생고생활하고 체포를 했잖아요. 네. 몇천 명이 동원이 돼서 그렇죠. 며칠에 걸쳐서 걱정을 했는데 1차 실패하고 고생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단 2명에 의해서 허무하게 그러니까. 풀려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또 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아요. 풀려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걱정할 거 아닙니까? 네. 뭘 걱정합니까? 저는 일단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게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이렇게 3번, 4번 계속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3번, 4번 하다가 검찰에 의해서 계속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3월 6일 날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네. 야 이건 잘못됐다. 받아줘야 영장 된다. 청구해라. 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신났다 하고 영장을 바로 해야 해야 되는데 음. 다음 날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고 예.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이제 직시항고로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좀 뭐 분위기를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를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미친 심리적 영향이 있는 거죠. 엄청 큰 그래서 거죠.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권력기관이 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라 해서 걱정이 많이 아니, 됩니다. 이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눈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예. 맞습니다. 탄핵에도 혹시 영향을 미칠까?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제일 큰 엄청나게 거죠. 두려워해요. 네. 그게 제일 크죠. 예. 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왜 이거 영장 신청 안 하냐라고 했더니 아니 지금 대통령이 돌아왔으니까 김성훈 차장이 나 대통령 경호해야 되니까 불구속 기소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를 경찰이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갔을 때 윤석열이 있으니까 또 이거 영장 압수수색 방해하는 거 아니냐 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조차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 망설이고 겁니다. 있는 거고 또 저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또 여기서 폭동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네. 그죠? 탄핵 이제 심판이 인용되든지 인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나 실제로 원래 이제 지금까지의 집회는 최근에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후에 네. 경찰에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때 11명의 경찰관이 3주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다쳤었고 부상당했었고 그다음에 한 5명 정도는 굉장히 좀 심하게 뭐 이마가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다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도 다 쓸어버린다 뭐 대가리를 깨버린다 막 그 앞에 지키는 경찰들 어떻게 해버린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헌재 앞에서 톱 가지고 오고 야구 방망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 헌법재판소에 도면이 지금 유출됐다고 MBC가 그렇죠. 보도했던데. 그렇죠. 네. 그죠? 그거 이상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방금 우리 뭐 공장장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그 심리적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적인 이미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지금 인사가 대규모로 났고 그 인사가 대구가 났죠. 네네. 그 인사가 제가 보는 수준에서는 거의 뭐 최대 규모의 인사예요. 선거 앞두고. 원래 그런 선거 앞두고는 안 하거든요. 이게 보시는 게 일부예요. 이게 일부. 인사. 3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지금 경찰청 전보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승진 인사에 이어서 전보 인사인데 저게 일부입니다. 저 경무관급은 포함도 안 돼 있어요. 세어보니까 548명이더라고. 이게 작년 요맘때도 한 300, 400 정도 수준이었지 이렇게 대규모로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수사와 관련돼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던 부처장들이 다 지금 좌천되고 있어요. 제가 케이스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실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성훈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심의까지 열어가지고 해줬으면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바로 그러면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그 승진 인사와 후속 전보 인사를 통해서 그 수뇌부 책임자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이현재 총경이라고 잘 아시죠? 그 양반이 서울청의 안보수사과장이었어요. 안보수사과가 정말 중요한 이런 사안들 폭동 그렇지. 정광훈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어요. 119 당시 서부지법 폭동 직후에 119 직후에 24일 날 바로 대대적으로 안보수사팀 수사과 산하에 7명을 배치해서 아예 정광훈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사가 되게 쾌속으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소환 임박 기사가 계속 났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다 사라졌잖아요. 네. 한 달 이상. 뉴스가 사라졌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양반이 좌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그널이죠. 뭔가 일을 하려던 사람들은 다 좌천시키는. 움직이지 마라. 그럼요. 이현재 총경 같은 경우는 왜 좌천이냐면 이미 10년 전에 그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급 정년이니까 승진시켜줘야 돼. 본청으로 땡겨가거나. 근데 인천청 형사과장으로 갔어요. 이거는 그만두라는 거거든. 그 경찰들이 다 본연이 보고 있는데 못하죠. 영장 못 치죠. 그런 경찰 인사로 경찰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눈앞에 윤석열이 석방돼 있고 경찰들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혹시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날아가는 거 아닌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더군다나 야 그러면 탄핵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폭동을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이 검찰 내부에 엄습하게 되겠네.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되기 전에 전에 경찰은 이제 탄핵 심판 결정이 되는 날에를 대비해서 전국에 있는 상설 기동대를 다 불러들이는 계획. 그다음 충청권 이북의 임시 편성을 해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임시로 편성된 진압부대 요까지 출동 명령을 다 내놨습니다. 헌재가 선고되는 날. 가포 비상은 기본이고 전체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을 동원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구속 취소되는 이런 상황은 더 이제 그 대비를 철저하게 되고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이 막중하기 때문에 폭동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체포할 때도 봤습니다만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지가 중요하죠. 그때만 해도 사실 경찰의 힘을 실어줬단 말이야. 경찰을 가장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그때 당시는 뽑았어요. 사람들이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폭동 그리고 그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대대적인 어떤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아까 뭐 김어준 공장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차피 기각되든 인용되든 상관없이 형사법정은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는 최소한의 계엄령이라든가 합법적인 외양이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저는 내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경찰력이 필요한데 지금 기왕에 군은 이미 그 느슨해졌어 장악력이. 그러면 경찰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이번 인사 아닌가. 아마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해도 군이 안 움직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강렬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국가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뭔가를 해야 된다 조치를 그런 요구가 강렬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감옥 가는 거예요. 무기징역이에요. 최소 무기징역 이하가 없어요. 그걸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리가 없지.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브한 면이 다소 있었다라고 지금 돌이켜 보면 생각이 들잖아요. 법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것 같고, 근데 그 이면에 이미 용산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인사가 엄청나게 대폭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원모가 컨트롤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실제로 그 영향이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을 잡아들이지 않는 게 폭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실제로 해도 좋다는 시그널. 그렇죠. 윤석열이 나오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거기서 뭐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 수행하다가 고생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이거는 이제 자기 부하들 말하는 거고 실제로 저의 구속과 관련돼 수감돼 있는 분들 계시다. 이게 이제 폭도. 서부지법 폭도들이거든. 폭도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이거는 얘들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또는 그 이상의 불법 탈법적으로 모든 걸 강구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고 예비적인 폭도들한테 선무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광훈 안 잡아들였지, 못 잡아들이고 있지. 그 다음에 엊그제 MBC 보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설계도면이 유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특종처럼 보도했어. 헌재판소. 칭찬해주고 싶지만 그게 칭찬 못해. 왜냐하면 3월 9일 날 보도를 했는데 실제 3월 10일 날도 보도했네요. 네. 그런데 실제 저 단독이 아니에요. 저게 2월 8일 날 채널 A가 보도한 내용이에요. 저게 도면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노출이 됐고 건축상 모음집에서 유출됐다라고 보도가 돼 있었어 이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아주 심플한 거예요. 수사가 누가 유출했나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DC 인사이드인데 누가 저기다가 올렸나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그렇지. 근데 그 2월 8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그 게시자와 선동자에 대해서 그 IP만 바로 추적하면 되는데 여전히 추적 중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게 전 대단히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전광훈 수사도 잘 안 되고 있지만 국무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이상민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완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 그 이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탄핵 인용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다 봤지만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방도가 없을 정도로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요. 네. 증거가 부족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증거 사실관계에 대한 건 정리가 끝났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네네. 저기 어제 나오신 누구야?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네. 그다음에 이걸로 그럼 탄핵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사실관계는 우리가 다 봤듯이 쳐들어갔고 거기에 네. 국회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막았고 그러게. 끌어내라고 했고 이런 이야기는 다 선관위 끝났다는 갔고. 얘기죠. 네. 그리고 국무회의도 없었고 네. 선관위 가서 갔고. 잡아가려고 했고 이거 다 사실관계는 특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용해야 되는데 네. 너무나 상식이고 100%인데 제가 항상 99.9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윤석열 석방처럼 이자들이 무슨 꼼수나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경찰팀인데 제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가장 최근에 관계자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이에요. 네. 이거는 관계자는 외부 관계자라고 할게요.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헌재하고 뭐 헌재 소식을 알 법한? 그 사람 말이면 기사 써도 되는. 네, 근데 헌재 관련해서는 네, 내부자는 아니라고 할게요. 내부자는 네, 아닌데. 뭐라고 할 테니까. 3월 7일 날 그 모 언론에 따르면은 네. 종합 평결이 진행됐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결론은 나지 이렇게 않았다.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종합 평결이라는 말은 없다. 최종 평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거는. 근데 3월 7일 날이 이제 금요일이고 금요일은 지모 판사가 이상한 회계한 그 결정 내린 날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종합 평결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원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최종 평결은 각각 당일날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평결이 당일날 나도 가능한 게 이건 이제 평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한 게 이미 공장장 합의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예. 사실관계에 대한 합의는 네. 이미 그 변론 기일 동안에 끝난 거예요. 네. 그날 전체가 팩트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태까지 이후에 지속된 평의에서는 이제 선고문을 작성하는 거 결정문을. 그렇죠. 그래서 최종 파이널라이징을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리 해도 되는 거거든. 이번 경우는 워낙 중대하니까 이번 주 초쯤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일쯤. 근데 3월 7일 날 이상한 지모 판사의 그 결정이 나오면서 네. 이게 한 차례 더 평의가 지금 연기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법원발 검찰의 모종의 프로젝트가 헌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건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라도 미친다고 봐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더더구나 8대0이 필요해졌다. 저는 이 결론은 8대0 아니 8대0으로 날 것 같은데 나도 왜냐면 이때까지 헌재가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네. 보니까 이건 중대한 사안이어서 절차에 관한 것도 전원 합의로만 진행한다라고 계속 해왔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뭐 6대2라든가 네. 그런 식으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종 8대0이 이를 때까지 계속 평의를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안이 워낙 지금 첨예하고 과거 노무현이나 박근혜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그 나라가 반쪽은 아니지만 한 3분의 1쪽이 지금 갈라지고 있고 그렇죠. 하니까 더더구나 사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 정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8대0은 아닌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렇지. 누군가가 이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네. 그 가결에는 문제가 없으나 쓰는 데 있어서 네. 동의가 되지 않는다든가 네, 네. 뭔가 결론에 그런 이론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8대0은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관이 아니면 국회 간거 포고령 1호, 네. 그다음에 뭐 못 들어가게 막은 거 뭐 등등이 있는데 실체적 요건이 없는 거. 국무회의 뭐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사실은 해당이 돼도 탄핵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전부 다 동의하지 않고 한 가지 정도에서 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별개 의견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절하고 있지 않을까. 소수 8대0이라도 별도로 의견을 내- 이제 내잖아요. 첨부해 주시거든요. 네, 소수 의견은 이게 8대0이 아니라 예를 들어 6대2라든지 7대1이라든지 이게 소수 의견이고 별개 의견은 똑같이 8대0인데 중간에 논리가 다르다든지 이랬을 때 별개 의견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허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것 취지가 같아요. 이번 재판부의 의견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느 누구로부터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네.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잖아요. 이게. 네, 네. 내란은 처음인데다가 음. 특히나 윤석열이 법조 출신이잖아요. 네. 평생 검찰을 했고 법조 출신이고 다 법조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단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풀어낸 거고 자기를 네, 네. 그 말도 안 되는 게 풀어낸 거 아닙니까 진짜. 말도 안 되죠. 탈옥이야 탈옥 진짜. 정말 탈옥이고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게 뭐 1순위, 시간순위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영장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하고 지기현 판사 본인이 발부한 영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영장으로 구속된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잘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구속 취소를 한 거예요. 네, 네. 논리적으로 아예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한 짓은 네, 71년 만에 최초의 맞아요. 최초를 몇 아주 가지를 세세한- 했어요. 네, 하나도 네. 아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발부한 영장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공소 기각을 하거나 그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은 내용의 증거 능력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자기가 발부한 영장을 그 구속 취소를 한 거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아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사람에게도. 맞습니다. 라고 추정해야지. 갑자기 하나도 맞지 뜬금없이 않습니다. 71년 만에 처음 네. 이건 시간으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 그래서 경찰에서도 날린 게 지금 경찰서 쪽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시간 그거 확인해 네, 보려고. 네. 그러니까 그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우리 누구누구는 언제 몇 시에 그렇지. 그 사건이 접수가 시간 됐고 계산해 언제 보려고 갔다 이제. 왔냐 이거 계속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경찰청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지침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검찰도 모르고 네, 검찰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판사도 몰라요 이제. 네, 네. 아무도 몰라.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 윤석열은 풀어줬는데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다 풀어줄 거야? 뭐 어떻게 책임질래? 앞에 거는 이거를 어떻게 책임져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 네, 근데 실무에서는 그 실무에서 짜느냐 물어보니까 우리 경찰은 만일에 이게 잘못돼서 구속 기한 넘겨버리면 불법 체포를 해서 경찰관에 잡혀가요. 네, 그래서 그 10일이다 하면 8일쯤에 이미 보낸다고요. 우리 그게 오랜 관행입니다. 우리 경찰이 이걸 잘못했다면 검찰에서는 이거를 불법 체포 감금으로 집어넣었을 거기 때문에 똑같이 검찰이 잘못했다 하면 검찰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고의 같은데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했다 하면 불법 인신 구속에 대해서 그거는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 책임자들이
불법 체포 감금으로 고발돼 수사받아야 되는 그런 아니 상황입니다. 실제로 1월경에 강동경찰서에서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이거 구속기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풀어준 적 있었거든요. 10일을 넘겼어요. 아마 이 직원 징계 먹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계산 잘못해서 풀어준 격이잖아요. 어찌 됐든. 검찰총장이 그러면 사표를 나도 내야 되는데 네. 자기는 책임을 져야죠.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뭔가를 자기 해야 돼 보니까 네.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네. 이게 근거 간단한 인멸을 해야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옥바라지 카페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오빠라지 그러니까요. 카페, 어. 오빠라지 카페 맞아. 실제 거기서 맞아. 그 가족들이 수십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2만 명 정도는 네. 이거 이의 신청할 거라는 얘기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지금 어떻게든 하루라도 이 얼마나 대혼란이야 네. 윤석열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내란 수개가 풀려났는데 나는 그냥 절도범일 뿐인데 나 그렇지. 그냥 친구랑 싸웠을 뿐인데 나도 풀려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는 자범인데 왜 안 자범 풀어주냐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험생 카페에서도 날린 게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맞아. 양부남 의원님이 네, 이거 뭐 구급공무원. 구급공무원 네. 거의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속 기간 계산하는 문제가 변호사 시험, 경찰, 검찰 수사관 시험 문제 아주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지금 이제 이 한순간 오답과 정답이 뒤바뀌고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는 이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현실적으로 무슨 그 관행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대법원까지 확인을 해야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 1심 판사가 자기도 미심쩍어서 상급심에 확인해 보라는 그걸 가지고 검찰이 그 적시 항고를 안 함으로써 이게 확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불확정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혼란시키는 이자들은 거예요. 자기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기 동료들 혹은 기관들이 혼란에 빠지는 혼란. 거는 네. 관심 없어요. 네. 이자들은 자기 살 것만 생각하는 건데 그럼 자기들이 죽을 뻔한 게 뭐냐 이거지. 그렇지. 그게 내란과 연루된 거 아니겠는가? 그 정도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미친 짓을.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게밖에 거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지. 그래서 지금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과 네. 경찰이 내란 관련해서 수사하거나 음. 하는 게 이제는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올스톱할 수도 있다. 거의 윤석열 탄핵이 맞아요. 이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과 향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결정할 것 같아요. 사실 심대하게. 실제로 그래서 저는 좀 우려를 좀 제기하려고 사실은 나왔는데 네. 그 저 계엄 측 저 내란 세력들 입장에서 계엄 측. 보면 네. 엄청. 얼마나 지금 복귀를 하면서 막 이불킥 하면서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된다 막 그렇죠. 반성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저는 어차피 소요가 필요했는데 뭐 북한도 자극해보고 그랬는데 안 됐어. 소요가 안 일어났어. 됐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너무 좋고 북한에서 문 닫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우리 총수가 계속 그 우리 12.3 당일날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네. 있잖아요. 나 완전히 찐팬이잖아 공장. 근데 보니까 그 우리 그 군인들이 막 밀침 당하면서도 예. 참더라고. 그치. 그죠? 예.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아재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심어서 더 적극적으로 계엄군한테 폭력을 행사했을 것 같아. 유발. 우발적 충돌. 계엄군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극. 만약에 그렇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면 계엄군이 공포탄이라도 한 발 그렇지. 쏘게 만들지. 공포탄 한 발 쐈으면 끝났거든요. 끝난 거거든. 그렇지. 저는 지금도 어떻게 단 한 발의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아찔해요. 우리가 지난 시기 이명박 때도 집회하고 광우병 박근혜 때도 우리 뭐 선거 무효라고 집회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때 항상 우리가 경계했던 게 뭐냐면 상시적으로 경찰이 압박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절대 폭력 쓰지 마는 건 물론이고 저들이 폭력 유발했을 때도 절대 우리 대응하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 이제 지혜지. 와서는 세월을 통해 얻은 그렇지. 지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가포 비상하고 경찰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공장장이 불러가지고 헌재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새벽에. 근데 실제로 어제 밤늦게까지는 모르고 지금 7시 제가 한 10분쯤에 지나는데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 특히 모독부대들이. 근데 그 사람들 또는 그들 속해서 누군가가 경찰한테 화염병 하나만 던져도 아니면 뭐 경찰관을 패도 그러면 유발될 거고 어떤 식으로든 저들은 지금 소요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충돌을 더 키워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쪽에서는 대단히
민주당이나 촛불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에도 모이고 있는데 여하튼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라든가 저들의 도발에 우리가 철저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때 4명인데 그때는 별 그게 없는데도 연로하신 분들이 뭐 버스 위에 올라가고 이래. 당일날 그 돌아가다가 현장에 제가 사망- 있었어요. 사망 근데 사고가 두 명이 네. 자기 지풀에 떨어진 거야. 네.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국민이고 올라갔다가 경찰 버스 위에 막 올라갔다가 땡기고 막 그러다가. 근데 기가 사실 습격하고. 이번에는 지금 같으면 만약 그런 거 일어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 4명 돌아가셨는데 이번 상황은 그보다 한 10배쯤 더 아니 100배 정도. 100배 정도로 이미 법원을 침탈했으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맞아요. 네. 폭력 행위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100배라고 그 생각해요. 100배 이상 그러니까 헌재 그 경찰력은 절개도가 털렸고. 박근혜보다 100배 이상 이제 동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지금 아찔한 상황이고 방금 말했듯이 그런 유도하는 그런 사례까지 예방을 한다 하면 그 엄청난 경찰력이 준비가 필요하죠. 근데 경찰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포괄적 인사가 나고 그나마 바른 말하고 바른 수사하던 책임자들이 대거 지금 좌천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할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질서 유지하는 거는 그 네. 수사하는 거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에 대해서는 자. 경찰이 최전문가입니다. 자, 단순히 기계적 우리 유지가 아니라 우상호 기자의 걱정은 소요를 일으킬 것이다. 네.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것이 헌재 판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예. 그리고 헌재 인용 판결이 난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네. 그래서 인용 판결이 나도 윤석열이 저는 쉽게 관저에서 안 나올 거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막 소외가 막 일어나서 윤석열이 아니면 이거 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머리를 그렇게 돌아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최소한 경찰이 여기 뭐 우리 전직 경찰 임원들 계시지만 간부들 계시지만 최소한 기계적인 질서 유지 수준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현재 총경의 좌천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정광훈 수사 책임자 호욱진이 용산 경찰서장이에요.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뭐 했어요? 계속 갈아 출근시켰던 놈 아니야. 그다음에 김찬수 영등 맞아. 놈이라니요. 영등포서에서 마약 수사를 외압을 가했던 사람. 그렇죠. 영등포 서장하던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자. 경찰로 네. 바꿔. 그 김찬수도 날라갔어요. 네. 승진됐어요. 이런 거 보도를 이제 언론들이 안 하고 이제 조정래 서울청 공공안전 차장으로 영전했거든요. 누굽니까? 101 단장하면서 경찰 85명 도우미로 기쁨조 맞아요. 운영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번에 최소한 남아있던 경찰의 자율성과 적극적 의지를 완전히 거세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완전히는 아니라고. 그래서 봐요. 제가 이제 경찰국을 반대합니다. 저 500명 인사를 하려 그러면 그는 자, 경찰국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네, 네, 네. 너무 과거에 네, 이제 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경찰도 의지가 많이 죽었고 네, 네. 저쪽은 소유를 일으키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시민들도 주의해야 되고 네. 집회 나가야 되지만 그리고 항상 의식해야 된다. 저쪽이 폭력을 유도하려고 할 수도 있다. 네. 경찰도 폭력 우려가 크다. 네. 준비해야 된다. 네. 예. 저는 경찰 전체가 다 기가 죽어서 찌그러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눈치는 좀 보겠지만 당분간 어떻게 돌아가나 분위기가 네. 바람이 어디로 부나 지금 보고 있긴 하겠죠. 네. 근데 이 소요 사태는 정말 막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돌발 변수를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상대 쪽에서. 그렇죠.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동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를 전부 다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 아예 양측이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경찰에서 외환죄 수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환죄. 만약에 탄핵이 자, 기각이 그거는 나중에 되면 얘기합시다. 네네 그러면 요건 빼고 나중에 못 얘기합시다. 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러고 되면 외환죄 수사도 못 해요. 못해. 이제 아예. 이제 권력이 구속할 수 있는 끝이 이제 방법밖에 보이기 없는.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정권에 맹목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히 인용이 수사 부분에 됐을 대해서도 경우에는. 소신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경찰을 믿고 그래서 기대해 사실은 보죠.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목숨이 걸렸으니까. 근데 저쪽도 목숨이 걸린 거예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목숨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일 철야 회의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비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시민들도 이걸 비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가 다 당사자라 죽고 사는 문제에 가까운 거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다시 이런 방식의 지배를 하는 걸 어떻게 견디면서 삽니까? 그거 이거 앞으로 더 할 텐데 이제 그리고 이런 거 다 없어져. 우상호 방송도 방송도 없어지고 수송자도 없어지고 예? 우상호 말고 이상호. 아 이상호 정신 차려 김원준 이상호 30년 알아는 사람이 네. 이름을 갑자기 잘못 불러. 지금 그리고 이상호 기자 방송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러면 그러니까 비상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다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네네네. 나중에 얘기해요. 네.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당장 이번 주 혹은 조금 연기된다면 다음 주까지 해야 할 일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화하고 또 만약에 7시 집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집회에 나가고 그리고 사람이니까 의원들도 지치니까 지치지 말라고 응원도 해주고 항의도 하고 댓글도 달고 할 수 있는 바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군가 내가 불안하니까 욕하고 그렇게 십상이거든요. 저 이거 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뭐 여기 할 말이 이렇게 많아 오늘 끝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이제 계엄 끝까지 집중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계엄이 이제 실패 뭐 계엄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실패로 끝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MBC에서 했었나요?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AI로.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MBC든 아니면 여기 공장장님께서 하시든 해서 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영상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시간이 네. 없어요. 근데 내일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오늘 내일 네네. 계속 그 이제 금요일은 헌재 재판관들도 심리적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 도대체? 무슨 일? 나만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오고 검찰의 반응도 있고 판사의 반응도 뭐 있고 하면서 정리가 되겠죠. 이거 자기들끼리 무슨 커넥션이 있나? 이게 무슨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네. 우리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이런 심리적 정돈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사람인 이상. 그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뒤로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그 루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하려고 했던 편결 루트대로 그때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쪽 목소리도 있지만 저쪽 목소리도 있고 야 그럼 우리는 공평무사하게 해야 돼. 공평무사하게만 하면 탄핵이야. 네. 아 이미 돼 있다니까요. 그 방아쇠 못 당기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네. 그 헌재 재판관들의 심리적 안정을 음. 위한 이쪽 사이드의 집회와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집회 얘기를 하는 헌법 거예요. 재판관들 뭐 깨부수자 뭐 쓸어버리자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헌재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진짜 보루다. 최후의 지금 어. 지금 진짜 이런 최고의 얘기를 보루야. 우리가 해줘야 돼 계속. 모여서. 그리고 네네. 집회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음흠.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도 다 인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영향을 받죠. 예, 불안해하고. 가족 생각도 하고 네. 자신의 미래도 생각하고 자신의 평판도 생각하고 할 텐데 그분들의 심리적 안정, 상식적 판단만 내리면 이거 어떻게 기각해 이거를? 그 심리적 안정에 우리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법리도 법리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정치적인. 네네. 시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아웃이 시대 정신이고 네네. 윤석열은 최후의 발악을 할 거예요. 윤석열 하겠죠. 스타일로 할 겁니다. 하겠죠. 윤석열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으로 그 헌법재판관을 겁박을 하거나 뭐 캐비넷 이미 몰래 하고 있겠죠. 할 수 있는 그렇죠. 윤석열 스타일의 모든 걸 최후로 해서 발악을 할 거예요. 그게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세히 지켜보면 이제 드러내놓고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관을 심리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변에 불을 켜고 살펴야 된다. 맞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예, 생각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해놓고 이번 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 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심리적 영향이 있었고 그것이 두세 번의 평일을 좀 뒤로 미루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싶긴 한데. 스케줄상으로는 네. 지금 18일부터 박성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스케줄상으로 이번 주 나야 쉽지 되거든요. 않아. 어. 그거는 이번 주 내일 중으로 통보되고 금요일 날까지 나야지 안 그러면은 끝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끝난다까지 푸시해야 해도 돼요. 막 네. 뒤틀리기 네. 네.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박성재는 종속이고 주가 윤석열이기 아니, 스케줄이 때문에 잡혀 있으니까. 밀리면 스케줄 같이 잡았어요. 스케줄 잡아도 그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잡아서 통보했어요. 잡았어요. 통보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이번 주를 비워놨거든요. 예. 그렇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워놨는데 그래서 아 이번 주에 나는구나 다들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저런 변수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변수를 만든 거 아닙니까? 무리수를 해가지고. 최후의 바람 최후의.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헌재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빨리 시간이 날 지나면 지날수록 네네. 4월 18일이면 아예 임기가 끝나요. 또 그렇죠. 게다가 구명이 구명에. 바뀌게 되죠.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어떤 사법 그 카르텔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잖아요. 검찰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 오염도가 약화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면 다음 주보다 이상해. 더 넘어가면 불안해지죠.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네. 저쪽에서는 이쪽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만히 지켜봐가지고는 안 된다. 저기는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테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오늘 또 해놓고 또 생각이 나면 또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